세상에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수년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도 서운한 게 많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또래가 되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와 십수년을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것에서 시작해서 급할 때 돈을 빌려주고 때로는 집에서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건 많긴 한데 서운한 것도 참 많아.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의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베푸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여갑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이야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십수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를 챙기고 도와주고 함께 해왔다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해준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못해준 것들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변해갑니다. 친구니까 당연하지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기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도 감사해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더 큰 도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치 도와주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만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힘들 때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허탈함과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표현합니다. 정작 도와준 사람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동안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감사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라는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은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십수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많은 추억과 경험을 공유해 왔는데 이런 일로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에 대한 의문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받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또래의 공통적인 경험일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친구가 더 도와주지 않아서 서운하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친구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적당한 도움인지, 어디서부터가 과도한 요구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던 마음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가 점점 커질수록 우리의 스트레스도 함께 커져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사함을 모르고 오히려 서운해한다면 그런 관계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추억들은 소중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좋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쉽게 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오래된 관계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관계를 끊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되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않는 방식 말입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더 이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줬고 더 이상의 도움이 의무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불만이나 서운한 표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전처럼 미안해하거나 더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를 조종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았다고, 실망했다면 실망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베푸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베풀미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감사함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분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했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험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우리 자신만 더 힘들게 만들 뿐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베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좋지만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사함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자신도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오래가고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깨달음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마음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 보호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선의가 악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친구니까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능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이 우리를 너무 냉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도움 주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감사할 줄 알고 진정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관계 맺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분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와서 깨닫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다 지속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베풀어도 감사함보다 불만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킬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만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우리가 해주는 것들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서운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이 원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인데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상대방의 감사함은 줄어들고 불만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베푸는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도움이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이런 패턴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서운하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베풀었고 더 이상 베풀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 됩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쏟아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정말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라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그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자신도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호성이 있는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십수년을 베풀어줘도 서운함만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오래 지내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면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베풀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거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인간관계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무조건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상처받는 일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도움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정말로 감사할 줄 알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십수년을 베풀어줘도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시간을 정말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들 말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이 나이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별적인 관계 맺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베풀어도 감사함보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십수년을 베풀어줘도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의가 더는 악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